깊은 동굴 속 어두운 이곳에 한국의 귀하고 고운 돌 옥이 숨어 있다. 옛 사람들은 이 돌을 천지의 정수이자 그 무엇보다 순결한 보석으로 여겼었다. 부의 상징이자 미학적인 어떤 장신구의 역할이자 또 을의 용기로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을의 용기로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옥은 백예민족을 닮은 고와하고 품격 있는 색을 품었으며 그 무엇보다 부드러우며 단단해 화려한 조각도 가능했다. 어떤 생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밑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하면 그걸 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화려한 금을 떠나서 그 검소하면서도 은은한 동양의 정서를 나타낼 수 있는 한국 선비의 기계를 닮았다 하여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한국의 옥의 쓰임은 매우 넓었다. 그리고 깊은 자색으로 세계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은 자수정 역시 옥과 더불어 한국의 대표적인 보석이다. 오랜 세월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함께 해온 한국의 보석, 옥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충청남도 부여. 지난 2007년 백제 법왕 2년에 세워진 절인 이곳 왕흥사지터에서 발굴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바로 사리를 담는 그릇인 사리공. 2007년도 왕흥사지 발굴조사를 진행할 당시 목탑지의 심초석 아래에 그 사리공 주변에서 다 발견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리공 안에는 동제로 만든 사리함과 은제 사리병, 금제 사리병 등이 발견이 되어서 굉장히 대서특필이 됐던 바가 있었고요. 이 유물들은 그 사리공 주변으로 같이 공양이 됐던 유물들에 해당이 됩니다.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던 사리공의 발견. 하지만 사리공 주변에서 더 흥미로운 것들이 발견됐다. 발굴터에 함께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다수의 옥 유물들이 그것이다. 왕흥사지 발굴터에서 모양과 크기, 쓰임이 다양한 옥들이 출토된 것. 옥으로 만든 지지대. 비녀, 동물 모양으로 만든 옥 장식품과 고곡까지 발견됐다. 쉼표의 모양을 담기도 했으며 태아의 모습을 담기도 한 고곡은 의식용에서 출발하여 장식품으로까지 사용됐다. 고곡이라는 것은 영락이라든가 귀걸이의 끄트머리에 장식으로 쓰여지는 이 구부러진 장식입니다. 그때는 신라 시대에는 옥도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또 만들기가 힘들고. 신석기 시대 이후 주군이의 무덤에 많은 옥기들이 함께 묻혔는데 당시 귀한 옥은 겸웃걸이라고 불리는 부장품으로 함께 무덤에 넣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옥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 당시에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나 아니면은 일반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만이 이 옥을 사용을 할 수 있었고요.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삼국사기에는 신라 흥덕왕 9년 일정 계층의 복식을 규정한 문구가 나온다. 진골 계층의 옥대 착용을 금지시킨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옥은 왕권을 상징하는 보석이었고 사치품이자 귀중품이었다. 옥좌, 옥동자 등 당시 귀한 것에는 모두 옥의 이름을 붙였을 정도였다. 그렇다면 옥은 어떤 물질로 이루어진 암석일까?
접촉이 잘 되죠. 과거 옥 유물을 만들 때 쓰였던 옥을 가지고 세부 구성 성분이 무엇인지 현대적인 장비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다. 이것은 굴절률을 알아보는 테스트. 각 암석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굴절률이 보이는데 이 테스트를 통해 옥이 어떤 암석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 실험을 통해 밝혀진 옥은 연옥과 경옥으로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은 연옥이며 구조가 치밀하고 흰색을 띠고 경옥은 일반적으로 비치라 불리며 강한 녹색을 띈다. 실험으로 과거 옥이라고 불리웠지만 지금은 옥이 아닌 사문석이라는 암석도 발견할 수 있었다. 왜 과거에는 옥이 아닌 것들을 옥이라 칭했던 것일까? 옥은 제이드로 정해져 있고 제이드에는 즉 옥에는 경옥과 연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경옥은 영어로 제다이트라고 하고 연옥은 영어로 네플라이트라고 합니다. 다만 이게 한 100년 전에 옥에는 두 종류가 있구나, 이 프랑스의 다모아 교수가 발표함으로써 이제 결정이 된 거지요. 그 전에는 그 다양한 옥을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암석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었던 과거에는 아름답고 신비한 돌들을 통틀어 옥이라 불렀다. 대리석을 비롯해 사문석, 심지어 루비나 사파이어도 홍옥, 청옥과 같은 이름으로 불렸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암석을 과학적으로 분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연옥과 경옥만을 옥으로 분류하게 되었다. 지금에야 제이드를 옥으로 뜻했지만 예전에 동양권에서는 보석을 전부 포함해서 옥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뭐 루비를 홍옥, 뭐 사파이어를 청옥 이런 식으로, 뭐 토파즈를 황옥 뭐 이런 식으로 보석을 전부 옥으로 칭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귀하고 신비로운 것, 그 자체에 옥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정도로 옥은 우리 역사 속에서 사랑받은 보석이었다. 석기시대에 발견된 옥 유물들에서도 이 같은 옥에 대한 애정을 찾아볼 수 있다. 세공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석기 시절에도 우리 조상들은 옥 원석을 갈고 다듬어 구멍을 뚫고 장신구로 활용을 했다. 이 원석들을 잘 마름질해서 이것들을 활비비라든가 송곳 등을 활용을 해서 구멍을 잘 뚫어주고 원하는 형태를 만든 다음에 이것들을 갈돌에서 예쁘게 잘 갈아주면 완성된 옥들이 나오고요. 이것들을 실로 꿰어서 목걸이, 귀걸이, 그리고 팔찌 등의 장신구로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석기시대 도구 중 가장 강하고 질긴 돌이었던 옥은 당시 무기로도 사용되어졌으며 부서지거나 망가지지 않는 귀한 장신구로도 사용되어졌다. 왕족만이 가질 수 있었던 귀한 보석 옥. 옥에 대한 사람들의 열정은 시대를 넘어 계속되었고 덕분에 옥 세공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할 수 있었다. 고려 시대에 이르러 그 세공 기술은 절정에 이르렀고 밋밋했던 옥 제품 속에 화려한 세공들이 보여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옥은 향유하는 계층이 넓어지게 된 것일까? 송나라에 사신 서경이 1123년에 고려를 방문하여 기록한 고려 도경에 보면 나라의 관원들이 거의 다 잠은 나포를 입고 비치는 기부로 만든 복들을 쓰며 허리에는 옥띠를 띠고 금어를 차는데 관직이 태사, 태위, 중서령, 상서령인 자라야 착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의 문신이었던 정몽주의 초성아이도 그가 옥대를 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상류층과 절 등에서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전등사에서 출토된 옥등잔에도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옥은 언제부터 민간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어진 것일까? 조선시대 장신구를 모아놓은 박물관을 찾아가 봤다. 옥가락지, 옥비녀를 비롯해 옥으로 만든 벼루 등 다양한 옥 제품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토록 많은 옥 제품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조선시대의 옥이 그만큼 대중화되었다는 것이 아닐까. 때에는 귀족들이나 상류층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모두 쓸 수 있었으니까 그때에는 옥장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 옥을 만드는 옥장인의 수도 많았을 것이며 이들의 활발한 활동 덕에 옥 세공 기술 또한 정밀해졌을 것이다. 과거에는 옥을 어떻게 세공했던 것일까? 작업실 곳곳마다 손때 묻은 전통 도구들이 눈에 띄인다. 신라 금관의 고곡 장식에서 조선시대 대갓집 안악의 옥비녀까지 수천 년 동안 귀한 장식품으로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옥. 과거 옥은 어떤 과정을 거쳐 다듬어졌을까? 좋은 옥 공예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훌륭한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원석을 고르는 일이다. 요거는 산화철이 들어가 있는 거지. 산화철. 요거는 뭐 있긴 산화 이철. 그다음에 이제 저 아까 이제 빛이 설명을 하면 기품 있는 옥 공예품을 만들기 위해 말 그대로 옥석을 가리는 것이 우선이다. 옥가락지를 만들기 위해 곤란한 원석을 수평 조임 틀에 고정시켜 절삭, 즉 옥을 잘라낼 준비를 한다. 톱을 이용해 공을 들여 원석을 잘라내는데 이때 흥미로운 것이 등장한다. 바로 금강석 가루다. 옥을 자르는데 금강석 가루를 자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뿌려갖고 이것을 밀었다 당겼다 해갖고 물을 주워가면서 이렇게 잘라요. 금강석 가루와 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이 연마제는 절삭 도구와 옥이 맞닿는 곳에 뿌려진다. 금강석 가루의 주 성분인 탄화규소는 매우 단단한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어 옥과 도구 사이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옥을 더 빨리 마모시키면서 절삭이나 천공 작업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한다. 경도가 높아 쉽게 잘라지지 않는 옥을 금강석 가루를 사용해 잘라내는 것이다. 매끈하게 잘려진 옥에 구멍을 뚫기 위해 질긴 실을 감아 앞뒤로 밀고 당기며 구멍을 뚫는 활처럼 생긴 활비비를 사용한다. 이렇게 회전축을 이용해 세공을 하는 기술은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전통 기술이다. 구멍이 뚫린 옥을 다시 조임 틀에 넣고 모서리를 잘라내는 작업을 거친다. 옥가락지 하나를 만들기 위한 시간은 약 15일. 엄청난 인구의 시간과 장인의 정성이 소요된다. 원형으로 이렇게 잘라내든가 C자형으로도 내부 자르는 것을 하게 돼요. 옥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강한 돌이다. 그 옥을 다듬는다는 것은 시간과 정성을 다듬는 것과도 같았을 것이다. 발판을 밟아 상판의 회전축을 움직여 옥을 연마하는 발비비계. 서로 엇갈리게 밟으면 회전축이 좌우 양쪽으로 회전하며 움직여져 옥의 연마를 돕는다.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세월을 그 유수와 같이 흘러가면서 이제 했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옥은 그 구조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부서지거나 잘라내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교한 세공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세공이 어려운 보석이기도 하다. 다이아몬드보다도 사실은 인성이 더 강하고요. 루비 사파이어보다도 인성이 강한 보석 중에서 가장 충격에 안 부서지고 견디고 얇게 깎아도 잘 안 부러지는 그러한 보석 광물은 연옥밖에 없기 때문에 연옥으로 공예할 경우에는 정말 어떤 옥 구슬 또 고리 아주 정교한 세공이 강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도도 결코 6.5로 약하지가 않기 때문에 가공할 때 그리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장 강도가 높아야만 가능한 화려하고 섬세한 세공. 강하기 때문에 곁을 쉬이 내어주지 않지만 장인의 손길을 거친다면 그 어떤 세밀한 조각도 다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 그래서 옥은 그만큼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투각을 해도 투각이나 어떤 걸 해도 이렇게 좀 쉽게 잘 부러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여기 옥이 매력이죠. 옥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쉽게 깨지지 않는 강한 성질 덕분에 금과 은, 다른 금속과도 조화를 이뤄 보다 화려한 세공이 가능했다. 조선시대 옥은 상류층 여인들의 장신구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의례를 치를 때 사용한 옥비녀와 왕비나 내명부 여인들이 예복을 입고 머리를 장식할 때 머리에 꽂은 떨잠 등 많은 곳에서 옥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가장 옥이 대중화됐던 조선시대, 옥은 쇠락기를 맞는다.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중국에 그거를 바쳤거든요. 그거 자꾸 욕을 하고. 그래서 이게 탕진될 염려도 있고, 그리고 그거에 정신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세종께서는 모든 지하자원, 귀한 것이 생산되는 것을 규제를 해요. 세종실록에 이르길 벽동군 사람 강경순이 푸른 옥을 얻어 진상하였으나 장영실을 보내어 채굴하고 사람들이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였다라고 적혀 있다. 옥광산이 나와도 좀 지나면은 메모를 시켜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파급이 안 되게끔 그래서 단절된 계기가 있지 않나 생각 들어갑니다. 옥을 조공으로 바치라는 중국의 압박과 사치를 금하는 조선의 유교 사상이 더해져 화려했던 옥의 시절은 사라지고 세공 기술 역시 명맥이 끊어지는 위기를 겪게 된다. 하지만 사라진 옥의 뒤를 이어 또 다른 한국의 보석이 주목을 받게 된다. 바로 자수정이다. 이 수정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외정시대에 들어서서 울산에서 그 광산에서 수정광산에서 나와서 비로소 많이 알려졌는데 이 우리나라에는 다이아몬드나
빛이나 이런 것이 안 나오니까 그거에 대신할 수 있는 재료가 자수정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이 선호를 했고, 보라색은 뭐 천황의 색깔이다. 결혼할 때만 겨우 보라색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신성시합니다. 한국 자수정에 열광하는 게 사실은 가장 먼저 열광한 민족은 일본 민족이야. 일제강점기, 일본은 우리나라의 많은 것들을 수탈해 갔다. 그중 한국의 자수정은 특히 일본인들을 열광하게 했다. 우리나라 자수정의 우수한 가치를 일본이 먼저 알아본 것이다. 깊은 보라색을 띤 자수정은 어떻게 만들어진 보석일까? 화강암을 만드는 마그마가 지하를 뚫고 이제 관입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식어가는 과정에서 휘발 성분하고 같이 해서 그 안에 이제 하나의 그 공간을 만듭니다. 암석은 항상 수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조 운동에 의해서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은 엄청난 압력 속에서 화성암을 이루고 있는 광물질을 녹여내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규소 성분을 받고, 그 다음에 발색 원소인 철분과 또 마그네슘, 약간의 티타늄을 받아서 보라색으로, 자색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단결적으로 성장된 게. 한국산 자수정은 내포물이 적고 투명도, 광택, 색상 등이 뛰어나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붉은 적자색은 눈을 매혹시킨다. 하지만 자수정은 그 투명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마가 매우 어려운 보석이다. 어떻게 깎아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연마사가 어떻게 연마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그 보석의 가치는 결정되는 상태인데, 이 자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색상의 분포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그 어느 방향을 큐랩 부분에서 밑부분에 놓고 연마하느냐에 따라서 이 보석이 전체적으로 청자색이 나올 수 있게끔 되느냐 안 되느냐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세한 연마가 중요한 자수정을 세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공할 원석을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고정된 원석은 정밀한 치수를 확인하며 연마하게 되는데, 캐럿 단위로 거래되는 보석의 특성상 원석에서 가공 가능한 가장 큰 치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석은 거래 단위가 캐럿이라는 단위로서 중량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큰 사이즈로서 최대로 원석에서 최대의 사이즈가 나오게끔 연마하는 것도 그 연마사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0년 가까이 천연 보석을 가공해온 장인은 이 작은 작업장에서 수많은 원석을 보석으로 탈바꿈시켜왔다. 자수정은 옷과는 다르게 현대적인 세공법으로 자수정이 가진 원래의 색, 그 투명도를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수정의 가치는 그 연마가 정밀하게 이루어질 때 더욱 빛을 발한다. 따라서 연마사는 자수정의 외형을 일정한 모양으로 깎아내는데
그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자수정을 연마 도구에 부착해 정확한 각도를 측정하며 각 면을 동일한 각도와 면적으로 연마한다. 세심한 각도 조절로 원석을 다듬는 장인의 손길이 오갈 때마다 자수정의 깊고 투명한 색이 빛을 발한다. 뒤늦게 그 가치를 인정받은 자수정은 현대적인 세공 기술로만 연마가 가능한 특징을 가졌다. 가장 중요한 게 컬러가 되겠습니다. 네, 컬러가 되는데 그 자색이라든지 청자색을 나타낸 것이 가장 자수정으로서는 좋은 색상입니다. 그리고 자수정이 그 누대 구조가 있어가지고 색상이 분포가 일정치 않습니다. 균일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언약에 나오는 고품질 같은 건 굉장히 그 균일하게 분포되기 때문에 색이 굉장히 높이 사주고 있고, 자수정은 적보라색을 좋은 품질로 알아주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적색이 많이 도는 그러한 자수정이 아주 고가의 자수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수정은 원래 보라색에다가, 보라색은 청색과 자색이 섞여 있잖아요. 내포물로 포함되어 있는 헤마타이트 적철석의 그 붉은색이 더 가미가 돼서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보라색을 띠게 됩니다. 언양 자수정의 맑고 투명한 자주색은 바로 이 적철석을 함유했기 때문이다. 언양 자수정이 채굴되는 곳은 예로부터 옥산이라 불린 곳이다. 세계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자수정은 옥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보석 자원으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고귀한 우리의 유산이다. 익산은 1975년 수출 자유지역으로 지정된 후 보석과 귀금속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예전 백제 왕궁의 공방지였던 익산은 금과 동을 재련하고 유리를 만들었던 곳으로 당시 세공기술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와 그 명맥을 잇고 있다. 익산이라고 한 것은 우리는 백제시대에 금속공예를 처음 꽃피웠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근거로 돼서 익산이 보석 도시로서 1970년대 중반부터 그 가공산업이 발달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이제 흔히 시중에 굉장히 소비자들이 많이 아는 큐빅이라든지 토파즈라든지, 큐빅 같은 게 전 세계 생산량, 유통량의 한 80-90%를 한국이 점유할 때도 있었습니다. 과거 익산은 집집마다 연마기를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보석 산업이 발달했고, 현대에 와서는 귀금속 클러스터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다. 한국의 아름다운 보석들의 전통과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이곳 보석도시 익산은 세계적인 보석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곳 익산에서 우리나라의 보석 산업의 부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선시대 이후 사라졌던 옥은 정말 명맥이 끊어진 것일까? (400m가) 넘는 지하로 뚫린 길. 어두운 이곳에서 사라졌던 옥의 모습을 다시 찾아볼 수 있었다. 이것은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옥강산이자 전 세계에서 유일한 백옥강산으로 뛰어난 품질의 연옥을 생산해내고 있다. 사라졌던 옥의 부활이 이곳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1974년도에 설립이 돼서 처음에는 활석을 채광을 하다가 연옥이 발견된 이후부터는 근 40년 가까이 연옥만을 채광하고 있는 광산입니다. 420만 평에 매장된 최상품의 옥의 양은 무려 30만 톤. 연간 150만 톤을 채광한다면 향후 2000년간 채굴이 가능한 양이다. 그렇다면 옥은 어떻게 채굴하는 것일까? 요것도 이제 옥이거든요.
옥이고 이제 여기는 암석이고 아루이로 사이에 옥맥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캐면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춘천 연옥은 10억 년 전 선캄브리아 변성 퇴적층에서 태어났다. 대리암에서 칼슘 성분과 마그네슘 성분을 받고, 그리고 그 반대쪽 지역에 있던 바이오타이트 쉬스트 흑음모 편암에서 규산지를 공급을 받아서 규소 성분을 공급을 받아서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CaMgFe2SiO4 연옥이 탄생된 거죠. 옥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암석이 작용하여 생성된다. 석회암질 변성암의 일종인 백운암과 다량의 운모로 이루어진 편암이 만나고 그 사이에 엄청난 압력이 발생할 경우 두 암석의 성분이 뒤섞이면서 새로운 암석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옥이다. 대리암과 흑음모 편암 사이로 보이는 옥광맥, 바로 이 부위에서 옥을 채굴하는 것이다. 옥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옥광맥 주변에 구멍을 뚫는 것이 필요하다. 옥광맥 주위에 기타 광물이 있습니다. 뭐 좀 부드러운 광물이 있고, 거기를 천공이라고 했고, 광산에 가면 이렇게 석탄 뚫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 화약을 넣고 지상에서 발파를 하게 되면 옥광맥 주변으로 일정한 길이로 구멍을 만든다. 구멍 사이로 밀어넣을 다이너마이트의 뇌관을 꽂아 발파를 준비하는 광부들. 구멍에 다이너마이트를 깊이 밀어넣고 도화선을 이어 서로 연결한다. 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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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별로 안 크잖아. 강력한 폭발로 인해 숨겨져 있던 옥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폭파 후 떨어져 나온 옥을 모아 굴려 한 곳으로 모은다. 폭발을 했다고 모든 광물이 부서지는 것이 아니다. 다른 광물에 비해 경도가 센 옥이 그대로 남아있어 보다 쉽게 채굴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부수광물은 그냥 가루가 돼서 없어지고, 옥이 하도 단단하고 경도가 세니까 옥만 된 거란이 남습니다. 그럼 그걸 지상으로 끌어올려서 이제 상품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채굴된 춘천 연옥은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거의 전량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춘천 연옥의 우수성은 무엇에서 나오는 것일까? 다양한 광석들을 가지고 모스 경도 측정을 시도했다.
모스 경도는 1에서 10까지의 기준을 세우고 각 암석을 긁어 비교해보는 실험이다. 경도, 즉 암석의 굳기는 암석을 긁는 방법으로 측정한다. 측정 도구의 끝에는 각기 다른 경도의 암석들로 만들어진 촉이 붙어 있는데 순서대로 암석에 대고 긁어 암석에 긁힘이 생기게 되면 측정 도구의 경도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암석을 실험해 본 결과 방해석은 경도 3, 사문석은 경도 3에서 4.5 사이, 그리고 춘천의 연옥은 경도 6.5로 확인됐다. 인장 강도가 다이아몬드에 비견될 정도로 열이나 산화에 쉽게 변질되지 않는다. 춘천 연옥에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기품이 있는 색. 마치 양기름을 칠한 것 같다 하여 양지옥으로도 불린다. 무엇 때문에 이런 독특하고 우아한 색을 내는지 실험해 보기로 했다. X선 형광 분석기로 연옥 속 원소 정보를 확인해 봤다. X선을 이용을 해서 엑스레이를 광물에 쏘이게 되면 광물 내에 들어있는 원소에 대한 정보들을 알 수 있는 장비입니다. 어떤 성분 때문에 이런 깊은 색상이 가능한 걸까? 철 성분을 보다 적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철 성분이 보다 적게 함유하고 있다는 것은 대리암을 모함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요. 철 성분이 적음으로 인해서 이 연옥의 색상이 더욱더 연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철 성분을 적절하게 함유해 가볍지 않은 깊고 그윽한 고귀한 옥색을 띠게 되는 것이다. 양지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양의 기름을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것이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 품질을 치는 상태인데, 연옥은 그 춘천 연옥에 대해서는 손색이 없이 가장 최고 품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내면의 깊은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옥. 옥은 과장되지 않고 기계가 넘치는 백의 민족의 결기와도 닮아 있다. 때문에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 민족에게 사랑받았던 것이 아닐까. 5가지의 덕이 있다고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옥은 오덕의 상징물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덕이라고 하면은 인, 의, 지, 그리고 용, 그리고 각이에요. 경도도 강한 데다가 또 망치로 쳐도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 강인함이 숨어져 있어요. 또한 옥은 예로부터 이렇게 탁 소리 이렇게 충격을 주면 소리가 아주 청아하고 약해 보이지만 강하고 뭐 휘어지지 않고 부러지고 뭐 하여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옥은 예로부터 5가지 덕의 상징이었다. 온화함의 인, 투명함의 의, 청아한 소리는 지, 그리고 용기와 고결함이다. 그 속에서는 은은한 민족의 색상이 보입니다. 실제 보시다시피 빨주노초 파란보의 그런 색상, 컬러풀한 색이 아니더라도 범상치 않으면서도 희한 청록색에, 희한 청백색에 등등으로 귀한 모습을 우리가 다움을 해서 뇌를 거기에 빠져들게 합니다. 오래도록 사랑받았던 한국의 보석, 옥과 자수정. 그 우수성과 놀라운 세공 기술은 지금도 그 명맥을 이어 현대화되고 있다. 보석 디자인학과의 젊은 학생들이
우리의 보석을 다듬고 세공하며 세공 기술을 발전시켜 가고 있다. 옥과 자수정. 한국의 보석은 문화이자 신분의 수단이었고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했다. 단순한 돌이 아닌 민족의 역사를 담고 우리의 이야기를 품은 존재였던 것이다. 이렇게 오랜 세월 사랑받은 우리의 옥은 이제 새로운 디자인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재해석되고 재탄생되고 있다. 특히 연옥 같은 경우는 그 전통 보석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디자인을 그 모던하게 해가지고 현대 보석에서 충분하게 가치 쪽 나가고 있고, 대량 생산은 아니지만 소품종 다량 생산으로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가미시켜서 한다면은 한국의 보석 산업, 주얼리 산업이 정말 프랑스, 이탈리아를 등거할 수 있는 그러한 보석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그러한 주얼리 문화 역시 아주 세계적으로 세련된 우리 전통 문화 포함해서 미래 문화까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발전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오래된 사치품이자 특권층이 사랑한 보석. 부드러워 보이지만 강인한 성질, 백의 민족의 기상을 닮은 순결하고 그윽한 색. 군자가 지녀야 할 오덕을 품었다는 보석 옥. 한민족의 혼을 닮은 옥과 고결하게 빛나는 자수정의 가치가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 한국 옥의 찬란한 미래는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다.